닥터 뷰티바 김윤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 9월 초에 저도 쌍꺼풀 재수술을 했거든요. 쌍미가 제가 다른 그 쌍꺼풀을 다시 한 이유는 처음에 할 때 제가 좀 너무 쫄보여가지고 그때 막 진짜 얇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20대 때였는데 완전 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속쌍꺼풀처럼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원장님께서 거울을 보라고 하시면서 라인을 3개를 잡아주셨어요. 하나는 진짜 속쌍처럼 엄청 얇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살짝 두껍게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제가 제일 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방 또 마음에 안 들 거다 해서 중간 라인에다 잡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뭐 10몇 년 지나니까 좀 많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절개를 사실 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또 회복 기간도 있고 환자분들한테 또 너무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비절개 재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근데 병원에 오시는 되게 단골분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원장님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성형외과 의사긴 하지만 성형에 되게 또 관심이 많은 한 명의 또 환자이자 소비자이자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많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마 나이 들어서까지 쌍꺼풀을 최소한 뭐 한두 번은 더 하지 싶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처지고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눈 위에도 해야 되고 위에도 다시 나중에 해야 되고 아래도 해야 되고 눈썹도 끌어올려야 되고 얼굴도 거상도 해야 되고 제가 그때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다 리얼 모델처럼 다 회복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쌍꺼풀 재수술이에요. 쌍꺼풀 재수술 제 주변에도 많은 또 궁금증 가지신 분들도 있고 우리 세대들은 대부분 쌍꺼풀 만들어진 쌍꺼풀 갖고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도 다시 한번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언제부터 재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쌍꺼풀 수술을 딱 처음 했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어떤 눈이 될지. 내가 정말 쌍꺼풀을 하면 한예슬 눈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상 또 그렇지 않은 결과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재수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다시 라인을 두껍게 또는 얇게 교정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성형외과 교과서에 첫 장에 나와 있는 게 상처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상처 회복의 과정. 우리가 뭐 성형수술을 했거나 어디 다쳤거나 수술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하게 되는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는 뭐 섬유 조직도 과증식되고 모세혈관도 과증식이 돼서 붉게 보이고 딱딱해지고 땡기고 뭐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2, 3개월, 3, 4개월 지나가면 서서히 좋아져요. 오히려 실밥 뽑을 때는 괜찮았다가 한두 달 차에 뭐 딱딱해지고 붉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은 다 이제 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 6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과증식됐던 모세혈관도 줄어들면서 붉은기도 많이 사라지고 딱딱해졌던 조직도 다시 부드러워지고 풀리고 그런 과정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막 활발하게 섬유모세포가 다시 재증식이 되고 모세혈관이 재증식이 될 때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흉이 또 더 크게 남아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재수술은 6개월 정도를 조금 기다려보고 지켜보고 또 그 지켜보는 와중에 뭐 너무 두꺼웠다고 생각한 라인이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면서 또 마음에 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6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수술이 1차 수술보다 어려운 수술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 수술을 할 때는 모든 해박적 구조가 거의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한번 수술을 거친 경우는 그런 해박적 구조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장님들마다 조금씩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술을 통해 변화된 해박적 구조물을 다 원래 상태로 좀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수술보다는 더 어렵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럼 가격도 다르겠네요. 아무래도 더 난이도가 있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니까 네, 가격도 아무래도 첫 수술보다는 대체적으로 더 많이 나가죠. 재수술이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좋은 재수술병원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재수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번 이제 했던 수술이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든 혹은 뭐 그냥 세월이 지나서 좀 더 뭐 개선을 하고 싶어서든 일단 한번 수술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해부학적 구조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뭐 유착이 심한 분들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한 겹 한 겹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지 피도 많이 나지 않고 회복 기간도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는 오래 걸린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 조직에 위해를 많이 가하지 않으면서 트라우마를 많이 주지 않으면서 수술을 해야 회복 기간도 더 짧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한쪽만 재수술도 가능한가요? 네, 한쪽만 재수술도 가능해요. 뭐 라인이 비대칭이라든가 아니면 한쪽만 뭐 고정이 강하다든가 뭐 한쪽만 뭐 마음에 안 든다든가 우리 얼굴이 누구나 다 골격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도 한쪽 라인만 낮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재수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월이 너무 흘러서 쌍꺼풀이 작아진 경우에는 어떤 재수술을 선택해야 하나요? 네, 이런 경우도 그 원하는 어떤 결과나 지금 처져 있는 상태에 따라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일차적으로 처음 고려해야 될 점은 쌍꺼풀 라인만 보면 안 되고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눈이 돌출되었는가 돌출되어 있지 않은가, 눈두덩이에 꺼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양쪽의 눈썹 높이가 서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지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너무 낮은 경우에 쌍꺼풀 두께 자체를 넓게 하고 싶은 분들은 쌍꺼풀을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쌍꺼풀이 딱 봤을 때 쌍꺼풀이 낮은 게 신경이 쓰이는데 실제로는 눈꺼풀 자체가 많이 처져 있는 경우라 하면 뭐 눈가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눈썹화 거상 아니면 이마 거상 같은 다른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쌍꺼풀 재수술을 또 다시 통해서 두껍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이 두껍게 된 경우에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라인이 두껍게 된 경우에도 재수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통 라인이 두꺼우면서 아래 그 피부가 탱탱한 거를 소세지 눈이라고 하잖아요. 소세지 눈이 되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첫 수술 때 안윤근을 많이 조직을 잘라내버린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 고정이 너무 강하고 두껍게 된 경우, 면상으로 두껍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진짜 디자인 자체가 너무 높은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약간 눈이 나와 있는 눈이에요. 근데 라인을 뭐 두껍게 한다고 살짝 높게 잡게 되면 돌출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더 두꺼워 보이거든요. 저처럼 눈이 약간 들어간 분들은 아무리 라인 두껍게 잡아도 이게 들어간 눈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피부에 이게 덮여요, 라인이.
근데 나와 있는 눈들은 상대적으로 피부 덮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두꺼운 라인이 더 두꺼워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고정점을 좀 낮춰주는 수술을 해주면 좀 좋고요. 그래서 건판에 고정을 할 때 건판 상단보다는 거기에 뭐 절반이나 뭐 3분의 2 정도에 고정을 해주면 현재보다 낮은 쌍꺼풀로 개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착, 기존에 있던 유착을 박리를 해줄 때 그게 충분히 박리가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라인이 막 울퉁불퉁 안 예쁘게 잡혀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에 있던 유착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또 분리를 해준 다음에 쌍꺼풀을 다시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쌍꺼풀 재수술은 혹시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처음 수술하고 재수술을 할 때 조직을 많이 손상시켜주지 않고 또 많이 잘라내지 않으면 뭐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재수술도 가능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건드릴수록 흉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막 많은 재수술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막 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한번 높게 했다가 한번 낮췄다가 또 다시 높게 했다가 이러면은 눈 피부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뭐 조금씩 처질 때마다 조금 변화를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쌍꺼풀 수술한 걸 혹시 다시 무쌍으로 되돌리는 재수술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정을 완전 풀어주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쌍꺼풀이 있던 게 무쌍처럼 다시 없어질 수는 있는데 그 우리가 절개했던 라인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쌍꺼풀 라인이 있는데 눈을 떴을 때는 그 부분이 접히지 않게 그렇게는 가능하죠. 기존의 외꺼풀대로 층층이 다시 꼬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첫 번째 수술했을 때 너무 그 유착을 강하게 만들어버리면 남아있는 조직이 많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쌍꺼풀을 없애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본 대부분의 분들은 쌍꺼풀이 있다가 없애달라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외꺼풀이면 불편하거든요. 피부가 처져서 속눈썹도 누르고 시야도 답답해지고 가려지기 때문에 있다 없으면 또 허전하죠. 있다 없으니까. 네, 오늘 쌍꺼풀 재수술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진짜 10분의 1도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개별적으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뭐 수술을 고려하신다 하면 뭐 꼭 저한테 수술을 받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제가 가감 없이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저를 한번 찾아오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아요. 네.